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나학원에서 수리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유경호 선생님입니다. 자, 수리논술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 말씀드리며 제가 이태나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으며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붙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리논술이란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제가 수리논술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고3 수능 수업도 지도를 하는데 수능 문제를 풀 때를 학생들 이렇게 지켜보면 막 열심히 이렇게 풀면서 답을 냈어요. 답을 냈는데 그 답을 낸 이유를 좀 물어보면 풀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물어보면 그 학생이 저의 느낌이에요. 저 왠지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희한하게 답을 맞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수능에서도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한 친구가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문제를 접근을 자꾸 했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을 때 사실은 수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논술은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답안을 작성했다 0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수리논술을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정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수식을 펼쳐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수능 수학에 너무도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제목이 바로 수능 잡는 수리논술이에요. 그러면 수리논술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수리논술 유형이 크게 수리계산형, 수리논증형으로 나눠집니다. 수리계산형은 요즘에 최근에 빈도가 아주 많이 차지하는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리논술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학에서 똑똑한 학생을 뽑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즉 변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상대적으로 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 즉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에 반해서 수학의 핵심은 사실은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 문제를 안 낼래야 안 낼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수리 논증형이라는 건데 이 수리 논증형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 유행해서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직접 증명의 방법에는 가정을 통해서 결론을 증명하는 것, 아니면 대우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증명하는 것, 아니면 그 외의 논리를 쓰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 경우에는 결론을 부정하여 논리적 모순을 이끌어내는 규律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풀게 되는 증명이 딱 4가지 유형밖에 없어서 이 4가지 유형만 딱 공부를 하면 사실은 수리 계산형보다도 훨씬 더 문제를 잘 풀고 증명해서 잘 맞추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유형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빈도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학생들이 증명을 꼼꼼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도대체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공식을 딱 접했을 때 그 공식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의 스킬 자체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따로 수리논술 시간에 공부하고 표현하고 써보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에서 실전에 가서 수리논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너무도 당황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 안에서는 이 논증형에 대한 주제별 따로 잡아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전으로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는 선배들 중에서는 논증형 문제를 틀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끝으로 이 수리 논증형 문제는 상위권 대학, 한양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반드시 출제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수리논술의 평가 요소는 수리논술에는 4가지 평가 요소가 있고
실제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예요. 이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고 학생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을 놓고 채점을 정확하게 하는 기준표 당연히 먼저 작성되어 있고요. 근데 그 기준표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해 분석력, 논제와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분석했는가를 평가하는 것. 즉 소위 말해서 제시문과 논제를 보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예, 결국 수학 실력에 관한 얘기겠죠. 세 번째, 논증력. 좀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에 관한 것도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표현력인데 특히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 자체, 수식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표현이 정확하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수리논술 시간에 다 써보게 만들고 이 선생님하고 첨삭을 하면서 고쳐가면서 바른 수학으로 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수리논술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수리논술 문제가 딱 나왔어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논제 읽고 자, 첫 번째 방법이죠. 구하는 게 뭐냐? 이 논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 어떤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해야죠. 두 번째로는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논제를 내가 아는 수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제시문을 주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왜 줬겠어요? 그쵸, 일종의 힌트죠. 또 심한 경우에는 제시문을 근거하여 논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제시문에 근거해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 0점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 우리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개요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직접 작성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개요 작성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논술 문제를 보면서 답안을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함수를 써가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논술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잘 이용해서 출제 의도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었는가. 심지어 논제를 쭉 읽다 보면은 사실은 모두 구하고 해서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만 구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점 만점에 그 3분의 1 부분에 대한 점수는 당연히 0점 처리가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논술을 해결하는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실은 수능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막 풀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능 문제조차도 이런 단계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소위 말해서 덤비지 않고 출제 의도 파악하면서 아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어렵다는 그 킬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연습을 바로 이 수리논술 시간에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히 수능 잡는 수리논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수리논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지도하는 수리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바탕을 두어서 절대로 교육과정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출제가 되는 수리논술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수리논술이 출제가 되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이 이미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교과서 안에서 어떤 개념을 발췌했는지에 대해서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밖에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건 사실은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전에 문제 중에서도 되게 좋은 개념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 그런 개념들은 선생님 따로 정리해서 교재를 편성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교육과정 아닌 것은 배제하면서 그 안에서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리논술에서 학습하는 개념이 수능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 논술에 관련된 기출문제 어떤 걸 풀었다면 그와 연계된 수능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땐 선생님이 그거를 별도의 프린트로 해서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 개념을 알면 이것도 풀고 이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풀이를 통해 답안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강의예요. 실제로 선생님의 강의 중에는 직접 문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저희 수리논술 시간은 2시간 이상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어떤 한 논제를 딱 잡고 한 10분이든 15분이든 딱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볼 수 있게끔 자꾸만 부딪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차근차근 바르게 해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안을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리논술 교재는 수능 잡는 수리논술에서 제가 올해 1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체 교재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끝으로요. 하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학년도에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016학년도에 인하대학교 모의논술 문제가 5월 달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실시가 되었는데 인하대학교 모의논술이니까 인하대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만 좀 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모의논술을 신청해서 보게끔도 유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했다면 모의논술을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좀 보면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대학에 예를 들어서 연대다, 한양대다, 이화여대다, 인하대다 이랬을 때 그 대학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 출제 경향, 수학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대학마다 약간씩 독특할 수 있는 출제 경향인 것은 그 해의 모의논술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의 형식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거니까 아, 여기는 논증형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여기는 계산형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대부분의 대학의 그의 모의논술을 추가로 과제로 내서 풀어오면 제가 다시 첨삭하고 또 해제해주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2016학년도 인하대학교 모의논술이 그 해에 수능 21번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똑같이 나왔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이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해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 어렵다는 킬러 21번 문제가 선생님하고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 개념은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그 역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채는 것도 어렵고 수식이 대단히 복잡해서 그거를 전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논술 시간에 또박또박 다 써가면서 확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수능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당황도 되면서 기분 좋고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잘 풀었다는. 그러면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항상 기회는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리논술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하고 연계가 되는 수리논술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올해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수리논술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선생님은 올해도 이튼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튼 학원에서 수리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유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